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한다. 직장의 괴롭힘 맞습니까? 이거는 안 되죠.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회사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가요를 개사해 회장님 찬양, 생일 축하 합창 공연을 강요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맞죠? 강요는 안 되죠. 임원을 경호처 차장으로, 회사 창립을 경호처 창설로, 회장님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면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은 이제 자세하게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이 점은 갑자기 일단 강요. 자세히 봐야 됩니까? 여기 의원님이 쓰신 강요라고 하는 것이 강요인지 이런 부분은 확인해야 돼요. 아니 방금 아까 전에 이거 맞습니다 하고 하시더니 이거는 또 다시 봐야 되는 강요인지 봐야 되는 여부입니까? 그런 사실관계가 있느냐 하는 아니 게 방금은 맞다고 하셨다가 또 다시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열렸던 모습인데 사실 어제 저 환노위 회의를 놓고요. 이게 뭐 노동 문제 이런 걸 따지는 자리잖아요 원래. 근데 마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같다 이런 평가도 나왔어요.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지대한 관심 속에 질문을 많이 하고 막 물어봤다는 거죠. 꼬치꼬치 물어보고 따졌다는 거죠. 민주당도 지금 김문수 장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최근에 여권 내 조기 대선을 가정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나오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오늘도 김문수 장관이 국회에 있었어요. 어떤 관련 회의가 있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또 기자들로부터 많이 질문을 받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뭐 특별히 정치 홍보하는 건 기자분들 왜 만나느냐 이거 정치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기자분들 만나는 거는 국민을 만나는 심정으로 저는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은 자유인데 이 해석이 너무나 편향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론의 분열,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김 장관은 내가 무슨 정치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들 만나는 건데 뭐 국회 오면 당연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신여영 전 민주당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신여영 전 민주당 의원께 지금 민주당에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근데 김문수 장관의 최근에 여러 개 모습이 사실상의 조기 대선을 가정한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지금 하고는 싶으나 할 수는 없는 오. 볼멘 소리 해야 되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이죠. 본인이 1등이어서 국회 토론에 왔던 60명의 의원들이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의 잠재력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내가 선거에 나가겠다 아니면 내가 대선에 나가면 어떤 비전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맹탕인 그런 발언밖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환노위에서도 여러 질문들을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받았는데 예. 그럼 비상계엄은 적절했느냐 했을 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다. 근데 위헌적 요소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또 위법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 명확하게 대선 주자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넘고 예. 그다음에 탄핵도 잘못됐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극우 지지자, 극우 보수 지지자들에 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도 잘못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복귀해서 정치 대한민국을 지도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의 메시지만 내다 보니까 더 확장성은 없는 것이 지금의 김문수 장관의 딜레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그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은 대권 후보 어떤 반열에 오르지 못하다가 12월 달부터 예. 이제 올라왔는데 저도 최근에 김문수 장관하고 같은 행사장에 오면은 굉장히 표정도 밝으시고 자신감도 있으시고 특히 또 여성분들이 옛날보다는 뭐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도 아, 그래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보셨어요? 예, 예를 들면 뭐 대구경북 뭐 신년 결혼 행사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예. 많이 봤는데 결국은 정치권에서는 뭐 지지율이 깡패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연 김문수 그 장관이 중도 확장력이 있겠는가, 혹은 또 이런 어떤 지지율이 뭐 어떻게 급하게 또 뭐 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일단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부터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만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특히 지금 구도에서는 그렇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렵다는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3선의 경기도지사 재선까지 한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내공이 오. 굉장히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현재 구도에서는 어떤 여론 지형, 특히 당원 사이에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또 김문수 장관만의 그런 강점이 예. 발휘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홍석준 전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때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1%가 나온 적이 있어요. 처음에 딱 이름이 등장. 그때 이 1% 간단치 않다 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막 10% 넘어가는 숫자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요. 오늘도 김문수 장관의 이름이 포함이 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뭐 표현은 저러지만 이게 대선 주자 선호도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높게 나와요. 33%. 뭐 이건 요즘에 여론조사 통상 그렇듯이 가장 높게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여권 주자들이 쭉 뒤에 따라오는데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 오세훈 4 이렇게 순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조사에서는 오늘 나온 그 조사에서는 한국갤럽인데 김문수 장관이 9%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한 주 전과 좀 달라요. 보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볼까요? 이게 1월 들어서부터인데 8, 7, 11, 12, 9 오늘이 9가 나왔잖아요. 2월 셋째 주. 근데 그 전주 둘째 주에는 12%였어요. 근데 좀 내려갔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오차 범위도 있고 하지만 절대값 자체는 12에서 9라는 의미는 10%대에서 그 밑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지금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신현영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딱 한 주만 나타나서 뭐라고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얘기됐던 김문수 장관의 중도 확장력, 이거하고 연관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계속해서 보수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더 지지를 받고 이런 거라면 증가하는 트렌드로 갔어야 되는 건데 지난주에 12%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는 떨어졌다. 그러면 뭐 그 이외에 특별한 건 없다. 실제로 이 1월 달부터 8%로 갑자기 올라와서 사람들이 놀라긴 했는데요. 그거조차도 김문수 장관이 무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 국민들이 이 사람이 대선 주자로서의 뭔가 능력이나 자질이 예. 있구나. 그래서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중하게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구구 지지자들이 아 뭔가 결기 있다 라는 그런 환상에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앞으로의 뭔가 메시지나 아니면은 행보가 기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본인이 살아온 그런 행보들이 노동운동을 했고 뭐 미싱을 했고 그래서 진보의 그런 성향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오늘 인터뷰에서 내비치고 싶었지만 실제로 하는 행보들이 매우 구구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뭔가 메시지로서의 중도층이나 아니면 진보 지지자까지 뭔가 이 확장성을 등에 업고서는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 심리 판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이런 김문수 장관의 환상의 지지율은 한계를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통상 정치권에서 킹메이커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인데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장관이 많이 나왔다고 봐. 저론조사 해보면 한 17% 정도 나오는 건데 최고로 그거 가지고서 내가 무슨 별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붙는 이름이지. 예. 막연하게 뭐 별의 순간이라는 것이 무슨 대통령만 되기 위한 그런 식으로는 별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홍석준 전 의원님, 김종인 전 위원장은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별의 순간이 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김종인 위원장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을 보면은 제가 예. 지금 갤럽의 이런 조사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조국, 김동연이 빠지고 이제 안철수, 유승민 또 이준석 또 약간 의원도 좀 여권 오르고 인사로 꼽히시는 그렇습니다, 분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합치니까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우파 보수 어떤 그 지지 그룹 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지지율의 그 이동이 오차 범위 내에서 예, 아주 이제 미미하게 좀 일어났다, 그렇게 한 주 사이에 일어난 것 같고,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말했던 어떤 별의 순간이 저는 결국은 조기 대선이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면, 예. 벌어지게 된다면은 일단은 현재까지는 김문수 장관의 등장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아무도 예측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거의 봐야겠어요. 없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별의 순간이라는 건 저는 어떤 예. 선행적인 것보다는 후행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별의 순간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너무 예측하기는 힘든 게 일단은 타대기 여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별의 순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봐야 이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시간 더 필요하고 변수 많아요. 약간 이런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정권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지금은 뭐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빠르고 변수가 너무 많다. 기다리세요. 이 말 좀 자주 하더군요.